자, 오늘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펑자오 특별 사면. 그리고 이거 대립 관계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골드, 피터시프, 비트코인, 창펑자오. 자, 그리고 이제 창펑자오가 사면이 됐고 친 비트코인 쪽으로 당연히 이렇게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골드를 기존에 실물 금을 토큰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실물 금이 어디 있는지 우린 알 수도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온체인 데이터상에 원본 자체가 디지털로 남아 있는데 이게 더 조금 더 신뢰가 간다. 이거는 솔직히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말 그대로 온체인 데이터에서 바로 나온 가상의 코인일 수도 있는데, 실물 금을 토큰화하는 방식에서 실물 금이 어디 있는지 이게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거를 딱 이제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창펑자오가 반 골드를 하는 거잖아. 반 골드, 친 비트코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에서도 얼추 맞는 거죠. 그래서 특별 사면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라인일 수도 있다.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창펑자오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라인이고 SBF 뱅크먼 프리드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반대 라인이다. 구조적으로만 봤을 때 한번 이거 제가 정리를 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루나랑 해가지고 그 한번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 라인 해가지고 제가 좀 그려드린 것 같은데, 화이트 영상 찾기가 힘드네. 어쨌든 예전에 그 이제 도건이랑 해가지고 그거 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번에 10월 10일 특별 사면 검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펑자구에 대해서. 그리고 10월 11일에 빔이 크게 나왔고요. 물론 여기서 영향을 미국에서 관세, 중국에서 희토류, 뭐 통행료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영공 통행료였나? 어디 뭐 배 그 우남 통행료였나?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크립토 시장의 지금 슈퍼스타는 지금 창펑자고거든요. 근데 여기서 검토가 됐고 창펑자고 이제 사면에 대해서 검토만 됐고 그 다음날에 갑자기 빔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2주가 지났습니다. 2주. 창펑자고 이번엔 사면이 됐고, 오늘 넘어가는 10월 25일 지금 하필이면 4중 전회가 끝나기도 했고요. 10월 25일 오늘 새벽에 뭔가 좀 이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나 저는 변동이 있다면 폭락으로 봅니다. 현물 2차.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안 나오고 피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조 증상은 하나 있을 겁니다. 어쨌든 BNB 체인이고 창펑자오는 곧 이제 BNB를 100조 이상을 들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CEO로 복귀할 것 같진 않아요. 창펑자오가 사면이 됐다고 해서 그냥 이제 독립적인 그런 것들 프로젝트들을 밀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뭐 아스터가 됐던 덱스 쪽이 됐던 아니면은 뭐 다른 곳들을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덱스 쪽을 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BNB 체인의 민코인 이 중에서 현물 상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이게 불작이 바로 온다면 금요일까지 최소 2개 현물이에요. 현물. 그러니까 바이낸스 알파 말고 바이낸스 현물 스팟 시드 태그를 딱 추가해서 상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토요일에 빔 없어요. 오늘 넘어오는 이번 주 큰 하락빔 없을 수도. 이거 한다면 굳이 이것도 타이밍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게 되면은 이거 불장 한 일주일 정도 엄청 크게 올 거예요.
BNB 쪽. BNB 쪽 일주일 정도 엄청 크게 온다. 그러면 이번 주 하락이 없다. 만약에 금요일 저녁까지 해서 상장을 한다면 바이낸스에서요. 바이낸스.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냐면 최근에 이탈했던 고래들도 바이낸스로 다시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다른 테마가 아니에요. 다른 테마가 아니고 최소한 2개 정도의 바이낸스 기반의 BNB 체인의 민코인이 현물 상장이 된다면 이거는 이번 주에 폭락은 없을 수도 있다. 지난번에 나왔던 10월 11일처럼 그게 아니고 10월 24일 이런 빔은 없을 수도 있다. 지난번에 사면 검토고 이번에 사면이 됐으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장해서 창펑자오가 또 한번 원래 자본가들이 돈을 또 이제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 돈을 뿌리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네요.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라는 표현을 할게요. 돈을 뿌린다라는 거 조금 그렇긴 하니까. 근데 만약에 금요일에 오늘 상장 안 한다. 그래도 BNB 불장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점은 조금 미뤄지지 않을까. 11월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11월 중에서 이제 BNB가 오히려 한 7,800달러 정도 하락했을 때 그쯤 오지 않을까. BNB 수요 만들어내는.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이네. 금요일 오늘 상장을 안 하고 만약에 상장을 안 하면 저는 일단 하락 쪽에서 뭔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일단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됐을 때는 BNB 쪽의 불장은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 어차피 뭐 급한 건 아니에요. 세력들은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다음 텀에 더 크게 오기 위해서 뭔가 게이지를 차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건 반대 역배잖아요. 이거 무난하게 봤을 땐 창펑자오도 사면 됐고 호재 아니야? BNB도 가격도 살짝 올랐어요. 올랐고 창펑자오 트위터 언급하는 것들마다 언급만 해도 폭등하는 BNB 코인들 많았는데 그래서 기대심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어요. 기대감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다가 역배로 반대로 이거를 폭락 쪽으로 해서 터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폭락으로 간다면은 BNB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비트랑 다 같이 떨어지겠죠. 어떠한 재료로 인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그냥 잠깐 미뤄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금일에 BNB 체인 민 현물 2개 정도 이상 상장하면은 그거는 불장 빠르게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기세도 좋고 바이낸스에 이탈되어 있는 자금들도 많으니까 다시 한번 바이낸스로 들어오게끔 하는 뭔가의 간접적인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요. 원래 펌핑하고 폭등하는데 그 코인들이 바이낸스에만 있으면 다 바이낸스로 오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 둘 중 하나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50대 50이라고 한 게 이런 이유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창펑자오. 그래서 친 비트코인 반 골드. 자 여기서 창펑자오가 괜히 금과 비트코인을 딱 갈라서 가지고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는 골드와 비트코인의 싸움이 되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평화적인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서로 간의 싸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금이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변수 하나가 있긴 해요. 창펑자오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긴 했어요.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뭐 창펑자오가 막 세계대전이 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 아닌데 어제였나? 여기 있죠. 자 어제 그래서 사면되기 직전에 금에 대해서 피터 시프는 토큰화된 금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앱에서 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금은 금고에 보관되고 아는 사람에게 금 소유권을 쉽게 양도할 수 있으나 실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창펑자오는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암호화폐 업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금을 토큰화하는 경우는 온체인 금이 아니다.
제3자가 나중에 심지어 경영진이 바뀐 뒤에도 수십 년 뒤에 전쟁 중 등에서 금을 줄 것이라고 믿는 토큰하다. 그러니까 금을 못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전쟁이 됐던 뭐가 됐던 경영진이 바뀌게 됐던 토큰화된 금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금화가 제대로 된 성공을 못했다. 반 골드죠. 여기서 또 이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전쟁 중에서 만약에 골드를 토큰화해서 이렇게 했어. 근데 금이 토큰화된 금이 사라지면은 진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온체인 상에서만 이제 돌아다니는 거래만 되는 그 토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찌 됐던 여기서 골드 쪽이 이기는 방법은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골드가 이기는 거. 새로운 큰 지역에서의 전제 확정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조건 지금 상황에선 골드가 무조건 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암호화폐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억만장자 조만장자의 그 대부인 창펑자우가 100조가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BNB를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BNB 가격도 1000달러도 넘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을 얼마든지 끌어서 올릴 수도 있고 공급을 해줄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골드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새로운 지역에서 전쟁 확전돼서 골드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나왔던 골드가 하락한 재료가 두 개가 있었어요. 예전에 나왔던 금 광산 발견 공급 증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 골드 무한 골드 발견 있는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대체 공급 증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세계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어서 안전자산이 하락했나 골드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전에 나왔던 금광이 발견이 돼가지고 공급량이 단기적으로 증가를 했고 인공 골드, 무한 골드 무슨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대체되는 공급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해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피크를 찍었던 건 창펑자우가 골드는 별로다. 비트코인이 최고다라고 해서 비트코인과 골드의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됐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디커플링 언젠가 되는 날이 온다. 자 아이러니하게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금 알트코인들 많이 떨어져서 불장 오고 가자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얼마 전에 나왔던 10월 11일의 빔을 생각을 해보면 한 번 카운터 펀치를 만들 수도 있다. 어디가? 이게 골드가. 그러면 골드가 상승하면 비트는 떨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골드가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엄청난 큰 지역에서의 전쟁이 확전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골드가 상승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골드 하락 재료 두 개 다 나왔잖아요. 이게 뭐 금광 발견됐고 인공 골드, 무한 골드까지 발견됐으니까 골드가 상승하는 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새로운 지역에서 이게 바로 이제 동북아시아 전쟁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것들은 응용을 해보면 되는데 인공 골드 공급량이 늘어났죠. 자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대체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채굴량은 늘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채굴되어서 잃어버렸던 비트코인 지갑 있죠. 비트코인 잃어버렸던 지갑을 보통은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일반 컴퓨터가 찾기에는 하나씩 대입해서 찾으려면 정말 그냥 불가능하대요. 불가능. 너무 많이 걸려서. 근데 이거를 양자 컴퓨터가 갑자기 찾아냈다. 아니면 중국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 찾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인공 골드처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금융전쟁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과 골드가 대립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 골드의 지금의 상황에서 가격 상승의 유일한 방법은 동북아시아 전쟁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골드를 많이 모으기도 했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리움이었나? 윌리움? 지금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슈퍼컴이었나? 양자컴? 이게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양자 컴퓨터. 윌리움이었나? 양자 컴퓨터가 자 여기 자 여기 윌로우 양자 컴퓨터 이거 엄청난 개발이 출시가 됐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가상화폐 암호를 해독하는 게 아니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잃어버린 프라이빗 키 이거 비트코인의 잃어버린 지갑 프라이빗 키 이겁니다. 이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갑자기 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악재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것도 거기서 힌트를 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 이거 압류한 거 있죠. 이거 비트코인 21조 원어치를 압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기사에서는 안 나오나? 어쨌든 이거 지갑을 찾는 과정에서 압류를 어떻게 했냐면 이 키를 찾아냈대요. 방식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지갑 키를 추정을 해가지고 이 지갑이 그거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딱 특정을 해가지고 그 지갑의 프라이빗 키를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그 뭐냐 어떤 방식으로 찾아낸 건지 모르겠으나 이것 또한 이거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빗 키 이거 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이거 그대로 비트코인에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금광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비트코인이 뭐 채굴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거는 재료는 좀 애매하고 인공 골드, 무한 골드를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코인 대체 그것보다는 비트코인에 잃어버렸던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초창기에 채굴된 거 있죠. 초기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이거 채굴된 거 있죠. 이것들을 뭐 찾아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시장에 덤핑되는 물량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공급이 증가하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골드 가격이 지금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는 새로운 큰 지역에서 전쟁 확전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창펑자오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징적인 지금 슈퍼스타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들이 주목받았던 시기에 큰 변동이 있었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루나코인의 도건도 있고 FTX 거래소의 뱅크먼 프리드 SBF도 있어요. 샘 뱅크먼 프리드도 있고 지금은 창펑자오가 그 역할이 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골드랑 비트코인과 반 골드에 대해서 이렇게 대립 관계를 형성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재료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오늘 만약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탈했던 고래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끔 유동성을 한번 공급을 해준다면 BNB 체인 기반의 밈코인 2개 정도를 한 상장을 해주면은 긍정적인 또 이제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